예, 이제 공법 특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 자체가 한 70페이지 내외에 되는 내용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주요한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외운다라는 심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교재 중에서 우선 약간 첫날, 둘째 날만 약간 첫 시간, 두 번째 시간만 순서를 바꿔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재 일단 14페이지 펴두시고요. 14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앞쪽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자,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 가지고 있으면요, 개발 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인데, 이 건축물의 건축 내 멋대로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는요,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라고 하는 세 가지 규제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건폐율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요, 자신의 토지에 존재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의 규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랬을 때 거기에 적합하게 건물 짓겠다고 했을 때 개발 행위 허가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공부하실 관리계획은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이 주제가 될 텐데요. 용도 지역, 일단은 뭐 다른 건 떠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요, 전 국토를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 발생되게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이요,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개념인데, 절차는요, 기초조사, 공고열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서 입안하고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소위 이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용도 지역 자체가 관리계획이니까 절차 지정할 때 또 변경할 때는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뭐 이 절차를 애써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수업 진행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건폐율 등의 규제가 나오게 될 테고요.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용도 지역을 확인해 봐서 그 용도 지역에서 도출되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게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제가 하나만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몇 가지의 관리계획이 더 존재합니다. 이것들 간의 관계를 따지게 되면요, 이런 구조야 토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21개 중에 오직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기준을 맞춰서 건물 지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국가지자체 입장에서요, 이 기존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 규제를 바꿔주고 싶을 때는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어떤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걸 바꿔주게 되면 뒤에서 보시겠지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바뀌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지자체에서는요,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일단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관리계획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하고 싶을 때는요, 기초조사, 공고, 열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과정을 거쳐서 입안하고 협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 고시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 지구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나올 거죠. 자, 그럼 관계 볼까요? 용도적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되면 용도 지구에서도 건폐율 등의 규제가 나오겠죠. 자, 어떤 토지에 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규제가 똑같으면 따로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가